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고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계속될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한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부터 추위가 밀려오더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춥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신 것처럼 출근길에 아마 꽁꽁 싸매고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체감 추위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네. 실제 기온만을 가지고 봤을 때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7시 기준 영하 10.7도까지 떨어졌고요. 예. 여기에 실제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는 영하 15도보다 더 낮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보였는데 찬바람 때문에 보통 이제 차가운 바람은 한 초속 1m 정도 바람이 불더라도 네. 많게는 체감 온도를 2도 정도 끌어내리기도 하거든요. 유일하게 영상권을 보였던 제주도의 경우에도 실제 기온으로는 3.4도였지만 체감하는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설악산의 경우에는 AWS 관측 기준으로 봤을 때 영하 24.9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 거의 영하 30도 선이었을 겁니다. 지금 1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영하 6도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역시 낮에도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입니다. 네,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 한낮에도 이제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밤 9시 이후부터는 네. 거의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내륙과 산간 지역은 그 한파의 강도가 더 강한 네.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좀 한파주의보, 경보가 주의보로 대체가 되고 또 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일부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파특보가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번 추위가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침에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한파특보도 계속 내려졌다 해제됐다를 계속해서 당분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한파특보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내려진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지도 짚어주시죠. 한파의 경우에는 이 다른 특보와는 조금 다르게 네. 어느 시기에 한파가 왔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얼마나 갑자기 추워졌느냐 이게 바로 이제 초겨울에 오는 한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통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혹은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1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 그런데 이 기온이 3도보다 낮거나 평년보다 한 3도 정도 낮았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추워졌냐이고요. 그리고 보통 연중에 가장 추운 시기는 1월인데 네. 1월 달에 내려지는 한파 경보의 경우에는 영하 15도 이하인 상태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들 기준은 아니지만 예보관이 판단을 했을 때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극심한 어떤 저온 현상으로 해서 광범위한 지역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때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 어제도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한파특보와 함께 대설특보도 함께 내려졌는데 빙판길 사고 등 우려도 컸거든요. 내일도 눈이 많이 내릴 거다 그런 예보가 나온 가운데 어느 정도 내릴 거다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눈구름은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보통 겨울철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이제 비구름이 보통 들어올 때 비보다는 겨울에는 눈의 형태로 눈이 내리겠죠. 어제 내린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라든지 충청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기압고래 형태로 내린 그런 이제 눈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보통 찬 공기가 확장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날 때 서해 바다 상해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이제 바람을 타고 충남 서해안과 이제 호남 지역, 제주도 지역에 많은 눈을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들 지역에는 1에서 5cm,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는 7cm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추가적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눈구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내일은 수도권 지역으로도 많은 눈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2에서 7cm 정도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서해안과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많게는 5cm
6cm의 눈이 내일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 찬 공기가 계속 확장할 때는 계속해서 좀 눈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눈비가 내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많은 눈비가 내리는 곳이 반가운 곳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마실 물이 모자랄 정도다 이런 보도도 나오면서 가뭄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올겨울 눈비 전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뭄 같은 경우에는 비단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비가 많이 내려준다라고 해서 가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여름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가뭄이 심각한 상태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졌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영남 지역에 치우쳤기 때문에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평년 수준의 한 60%밖에 되지 않는 이제 가뭄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좀 눈구름이 많이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기상청의 전망으로는 2월까지도 평년보다는 강수량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지금 좀 가뭄 현상이 좀 극심한 호남 지역으로까지는 가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어젯밤 눈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한파의 대설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사고도 있더라고요. 피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파와 대설로 인해서 동파 사고의 그런 신고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네. 총 7건의 피해 신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은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6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관 동파가 1건 정도. 그리고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갇힌 그 차량에 대한 피해 건수가 한 34건 정도가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전북 완주의 경우에는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져서 40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 등 좀 대설과 한파로 인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내일 오전부터 또 동해안을 제외해서 중부지방, 전북, 경북 북부에도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눈이 내리는 그 시간대를 좀 더 기상청의 예보를 좀 더 꼼꼼하게 참고를 하셔서 네. 아무래도 좀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바깥 활동을 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으실 때 보폭을 평소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폭을 좀 줄여서 걸으시고 그다음에 걸을 때 신발도 좀 미끄럼짐이 좀 방지가 되는 신발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굽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네. 신발들을 신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자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상청 예보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추위가 몰아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갈지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내일은 이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영하 7도 전까지 약간 오르는 듯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영하 12도, 영하 11도 선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영하 10도를 곤두박질 치는 그런 기온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이 이미 12월 기상청 이제 장기 기상 전망을 통해서도 예보한 거와 같이 12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20%로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영하 10도 가까운 추위가 주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끝난 이후에도 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한파에 대한 건강 관리 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 눈이 황사 눈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겨울 황사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12월에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보통은 우리가 황사라고 하면 봄의 네. 불청객이라고 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비교적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이거는 겨울철의 건조한 시기를 지난 뭐 내몽골 지역이라든지 몽골 사막 지역에는 아무래도 좀 모래먼지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떠올라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잘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겨울철에 황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한 80%가 봄철에 좀 집중이 된다라고 하면 20%가 좀 적기는 하지만 겨울철에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황사 중에 이번 황사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에 11시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평균 480 정도. 이건 우리가 보통 매우 나쁨이라고 하는 수치의 거의 3배를 뛰어넘는 수준의 네. 그런 농도였는데요. 이거는 2009년 이후에 이례적으로 좀 높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발생하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겨울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황사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보통 추운 날에는 미세먼지가 덜하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이제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남은 황사의 영향권이 들 가능성이 좀 높게 예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찬 공기가 강하게 불어들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축적돼 있던 황사를 남쪽으로 다 밀어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전 중에 좀 대기질은 좀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찬 공기가 황사를 또 끌어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이동을 하는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사는 언제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다가올 거다라는 거는 예단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기후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황사 발원지의 연평균 기온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건조한 상태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과 같이 가을철 혹은 겨울철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잦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랭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랭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 보통 1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한파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1월부터 13일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 수가 33명이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4명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서 벌써 9명이나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12월에도 계속해서 이례적인 한파가 좀 초겨울에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랭 질환자 수는 평년보다 좀 높게 분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한랭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이제 한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저체온증, 그다음에 동상 등과 같은 그런 증세를 볼 수 있는데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신체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체온증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체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 혈압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심한 오한을 느낀다든지 기억상실증이라든지 무기력증을 느끼고 심하면은 발음이 불분명해지거나 기억상실증 등의 그런 어떤 증상들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저체온증 증상을 좀 의심하셔서 곧바로 좀 병원을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동상의 증상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추위로 인해서 피부라든지 근육들이 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경우죠. 근데 이런 동상 증상가 나타났을 때에는 좀 뭐 불이라든지 따뜻한 곳에 네. 그 동상 부위를 바로 대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로 보온을 하고 세척한 뒤에 바로 병원을 찾아서 응급조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몸 상태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기상청에서 좀 발표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좀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좀 급변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는 체온이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하고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낙상 사고로 인한 피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두꺼운 겉옷 한 벌을 입고선 우리가 바깥을 나가기가 쉬운데요. 그런 옷들보다는 좀 몸의 움직임도 둔하지 않으면서 쉽게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옷으로 좀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추위에 취약한 그런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유독 추운 날에는 좀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도 한바의 좀 건강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한파가 이제 특정 시기처럼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겨울 날씨는
뭐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다가 온화하다가 이런 날씨를 반복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상 한파라고 보는 거는 이렇게 갑자기 네. 추워지고 얼마나 갑자기 추워지느냐도 보기도 하지만 이 추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상 한파라는 그런 이제 기록적인 한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상청의 장기 기상 전망에 따르면 12월은 좀 춥기는 춥지만 추위가 그리 길게 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사만사온의 형태의 그런 전형적인 겨울 날씨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월은 좀 1년 중에 가장 추운 계절이기는 하지만 1월과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12월은 춥겠지만 올겨울은 그래도 좀 추위가 오래 가지는 않고 2월 달에는 좀 따뜻한 봄을 조금 더 일찍 좀 접하는 그런 날씨를 전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